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무술년, 병진월, 정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 명식은 오늘 2020년 4월 4일 토요일 날 발생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오늘 제가 뭐라 했죠? 오늘 청명이기 때문에 절기상 청명이기 때문에 경자년 기묘월에서 경자년 경진월로 월이 바뀐다라고 했고요. 오늘 비교 사주는 이제 청명이 지난 걸로 봐서 경진월로 진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은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요. 연이 여기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진월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무술년이기 때문에 월이 병진월로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화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등촉지화라고 그래요. 등축이 아니고 등촉지화에 해당이 된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 전기불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가스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 해당이 됩니다.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화로서 태양지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태양지화에는 병화는 빛도 강렬하고 매우 밝은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병화와는 좀 다르게 병화처럼 강렬하지도 않고요, 병화처럼 밝지도 않죠.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빛이지만은 태양처럼 뜨겁지 않고, 그 다음에 음유하죠. 약간은 좀 어두컴컴하면서도 그냥 희끄무리하게, 물론 이제 보름달 떴을 때는 좀 주변을 환히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보름달이 밝아봤자 낮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화인 양화, 음화인 정화하고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그런 불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뭐 장작이 필요하거나 가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라도 들어와야지만 불을 만들 수 있겠고 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특징은 특히 병화에 비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겨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좀 크게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더 좋다. 지지로는 이제 인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경금 같은 것도 같이 있어주면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벽갑 인정한다라고 해요. 벽갑 인정의 뜻은 이 벽자라고는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를 둘로 쪼갠다, 셋으로 쪼갠다, 이런 개념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뭘 쪼개냐면 벽갑, 간목을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을 벽갑, 즉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정화가 잘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도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월. 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돼서, 원래 인묘진은 목이 관장하는 그러한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월을 말해요. 그래서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 축, 미월은 공통적으로 다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왕절.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는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정화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이거를 갖다가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일간은 화, 상관은 토,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자가 붙을 때는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상관이 왕한 사주, 반면에 일간은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한데, 이때 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떻게 정화가 그냥 꺼트리고 말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인성은 없다 하면은 같은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정화가 비견 겁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는 뭐예요? 병정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사오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간목도 있고 지지로 뭐 사오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뿌리 있는 간목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이 불꽃을 오랫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땔감, 연료가 있어야지만 오래 지속해서 정화를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집에서 촛불을 켜는데 촛불이 굉장히 잘 타요. 큰 초라고 생각하면. 근데 촛농 파라핀이 다 떨어져 가면 뭐야, 불만, 지금 당장은 불이 좀 이렇게 밝을진 모르겠지만 금방 그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만, 인성하고 비견 겁재 중에서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견 겁재보다는 간목, 뿌리 있는 간목의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토에 뿌리를 두거나 아니면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을 말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에도 간목은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간목이 뿌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인목, 묘목에 뿌리를 두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미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다. 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마지막 임묘진 방압의 끝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통근이 가능한 거고요. 인월은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묘는 목이 제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근은 가능하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인목, 묘목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상관격,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됐죠. 그 다음에 축토까지 있는 입장에서 일간의 기운은 더욱 설기가 되는 중에,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이 합해서 수가 되고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원령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거기다 대고 청명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신기유 경술 신해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죠. 만약에 이게 청명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이전의 생시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갑진, 을사, 병호, 정미는 제가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정미시가 됐을 때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화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거는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상관이 왕해져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 명식이었더라고 하면 갑진, 을사, 병호시까지는 괜찮은데 이 외의 생시는 좀 결코 일간 정한테 도움이 될 수 없다. 단 청명 이후였기 때문에 오늘 2020년 4월 4일 토요일에는 생시가 이전의 생시를 쓸 수 없었죠. 이제 요 강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명식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명식은 똑같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관격,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화토진상관격이 되죠. 그래서 인성을 얻거나 같은 비견겁재를 얻어야지만 정화가 약한 정화를 도울 수가 있는데, 연주에 보게 되면 무술토를 받겠고, 이 무술토를 보게 되면은 원령인 진토하고 연지 있는 술토하고 진술 상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정화의 기운이 과설돼요. 그래서 설기 과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은 역시나 이것도 상관 격에 해당이 되겠죠. 화토진상관격인데 다행히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정사일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일간 자체는 그래도 비견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더 왕할까요? 화가 더 왕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 그 개수세입니다. 진토 하나, 술토 하나, 무토 하나, 토가 3개, 그 다음에 정화 하나, 병화 하나, 사화 하나, 화가 3개, 3대 3이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중요한 것 원령이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술토를 봤으면 이거는 화에 비해서 토가 더 7대 3 내지는 6대 4 정도로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원령을 득한 어떤 것이 원령을 득했느냐. 만약에 이것이 4월이었다 그러면 화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요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생시에서라도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화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생시에서 병호라든가 을사가 왔으면 이거는 다시 이때는 화가 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근데 원령 자체가 갑진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다시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경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가 왕한 걸까요? 화가 왕한 걸까요? 당연히 이것은 화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보다는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로서 목이라든가 화로서 일간을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가 이 정도 있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생지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화운이라든가 이렇게 와도 나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금운이 와서 이렇게 경신신유 금운이 와서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유합 사유합하게 해서 물론 일간 자체 또 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토가 다시 금을 생하면서 또 특히 경신대운 신중의 임수가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또 관성까지 생하기 때문에 경신 신유대운 매우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사대운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이기 때문에 약한 화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무호기미 때는 물론 이제 무호대운 같은 경우는 화대운이 토가 왔기 때문에 그냥 무해무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기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토만 왕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불운한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생시가 원리 어떤 때였냐면은,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대운 자체는 지지를 중시 놓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 왕해지잖아요. 상관이 왕해지죠. 자, 요런 경우에는 상관이 무토가 온다 하더라도 화를 깔고 오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지죠. 물론 기미대운이 오면은 식신이 왕해지지만은 사화를 보게 되면은 사미 이렇게 하게 되면 준 방합 같은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암쪽으로 이렇게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임술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임수는 별개로 보더라도 술도 상관만 무지하게 왕해지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화 일간 자체가 갑자기 상관이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관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관성이죠.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 위에 정화 입장에서 상관의 뿌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운 자체에서 무술토라고 하는 또 다시 상관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 원국 자체에서 많았던 상관, 그 다음에 대운에서의 상관, 그 다음에 세운에서의 들어오는 상관, 이게 힘을 한데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임수를 갖다가 극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상관이 왕해지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상관이 왕해져서 뭐 하냐면 상관, 견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게 돼요. 자, 경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은 뭐예요? 이거는 매금이 되기 때문에 수를 능히 생할 수 있는 힘이 없겠고, 원국 자체에서도 수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울뿐이 허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왕한 상관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파극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관 경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주가 어떤 일을, 직업이 뭐냐면 프레스 일을 해요.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금형입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쇠를 가지고 틀을 짜 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 부속을 만드는 것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협력업체 일을 했었는데, 이 대운 때 특히 임술대운 무술연 때 부도를 맞게 돼요. 부도라고 하는 것은, 부도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차용해서 어음 같은 거를 이제 결제를 해주잖아요. 이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어음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것이고요.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성을 깨는 것 같죠. 관성,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과도 같고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깨버리게 되고 회사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다 보니 주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예의 손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 나의 명예에 해당이 되는데, 부도 내는 것도 명예의 손상이 되는 것이고, 부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규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큰 어떤 명예를 실추했던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예전에 IMF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럴 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주인데, 특히나 이 사주는 그나마 이제 일간 자체가 정화, 병화가 있어서 좀 버텼던 그런 국세가, 상관이 좀 왕한 사주가 다시 상관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 정관까지, 상관이 왕한테 정관까지 보게 되면 상관 경관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매우 좀 힘들었던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저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명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